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갈 차례가 등기의 종류 나갈 차례입니다. 페이지 241페이지 나갈 차례인데, 오늘은 왜 뒤로 가셨어요? 침이 많이 튀었나 보다, 여기서. 자, 등기 종류 먼저 기능에 따라 물려 나오는데, 기능은 무엇을 공개 표시하느냐에 따라 나눈 것이 기능입니다. 기능에 따라 세분하게 되면 둘로 세분해서 하나가 사실의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권리 등기로 나눠지는데, 사실의 등기는 다른 말로 표제부 등기라고 부르고 권리 등기를 둘로 나눠서 갑구 등기하고 을구로 세분하게 됩니다. 등기부 기본 구성이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하게 되는데, 표제부에 기재할 사항은 부동산 표시를 기재하는 것이 표제부고, 토지의 경우 기재할 사항은 토지는 네 가지에 기본적으로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 기재하는 것이 표제부고, 건물의 경우 기재하는 사항은 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소재 기재하게 되고 지번 기재하게 되고 건물의 구조하고 종류하고 면적 기재하는 것이 표제부입니다. 표제부 상에서 어떤 내역의 부동산인가 확인을 한 다음에 누가 주인인가 확인하는 것이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서 확인하게 되고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은 을구에서 권리관계 확인하는 것이 기재사항이다 보니까 표제부, 갑구, 을구를 구성하는데, 이 등기 실행할 당시에는 여러분 교재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는데, 표제부 등기는 거기 나온 대로 설명드리게 되면 얘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표제부는 보기등기 못 들어가고요. 반대로 갑구, 을구의 경우는 책에 나온 대로 가게 되면 주등기도 가능하고 보기등기도 가능한데, 이따 한번 설명 다시 드리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등기는 주등기다 보기등기다? 주등기가 되겠죠. 전세권 이전 등기는 보기등기니까 소유권 갑구에 들어가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가 되는 것이고, 전세권 이전은 보기등기로 들어오다 보니까 둘 다 가능해요. 하지만 표제부 등기는 권리가 없다 보니까 언제나 주등기 사유로 인정하므로 보기등기란 말 나와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배우겠지만 이제 이 표제부의 경우는 주등기뿐만이 아니고 가등기도 표제부에 들어갈 수 없고 추정력도 표제부에 인정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표제부의 경우는 무효등기를 유용할 수도 없다요. 무효등기를 유용도 허용하지 않고 접수번호도 기재하지 않는 것이 표제부 등기의 특징인데, 책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이거는 뒤에 가면 다 배우게 될 내용이니까 여기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지금은 표제부 등기는 무엇을 기재하고 부동산 표시 기재하는 것, 소유권 기재하는 것은 갑구, 소유권이 을구로 기재하는 대로 기하시고, 소유권을 최초로 처음 등기할 때를 뭐라고 부르느냐? 소유권을 처음 등기할 때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부릅니다. 보존 등기라는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를 개설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존 등기 실행한 다음에 그 이후에 소유권도 이전 등기할 수가 있고, 뭐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고, 전세권 등등등 들어오는데, 이런 등기를 통칭해 부를 때를 권리의 변동 등기라고 불러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를 처음 개설하고자 할 때 하는 등기를 뭐라고 부르더라? 소유권 보존 등기라 해서 교재 보시게 되면 박스 안에서 사실의 등기라는 등기는 표제부 등기라고 부르고 권리 등기는 갑구, 을구로 구성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사실의 등기 부동산 물리적 현황을 기재하다 보니까 칠판에 써놓은 것이 토지의 경우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기재하게 되고, 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소재, 지번, 지목, 소재, 지번, 구조용 면적을 요거 부동산 현황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부동산 현황을 풀어놓은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주등기로 가는 것이 표제부 등기할 때 실행 방식이고, 추정용, 무효등기, 유용, 가등기 등은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표제부 등기는 뒤에 다 배울 내용이니까 그냥 지금 가볍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고요. 반대로 권리 관한 등기는 갑구, 을구를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 사항란 그럽니다. 그래서 갑구, 을구에 옛날에는 갑구 사항란, 을구 사항란 둘로 나눴었는데 통칭해 부를 사항란이라는 말 쓰고,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를 기재하게 되는데, 소유권 기재하는 것은 어디가 되고? 갑구. 소유권 이외는 을구로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갑구, 을구는 주등기도 가능하고 보기등기도 가능합니다. 둘 다 실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등기를 둘로 나누게 되면 보존등기와 권리, 변동등기로 나누는데, 보존등기란 것은 소유권을 처음 등기할 때가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 실행한 다음에 그 이후에 들어온 등기를 다투라고 부를 때 권리, 변동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가볍게 그냥 어디에 뭐가 기재하는 것만 이해하시고, 이 노랑 써놓은 거 이런 것들은 뒤에 다 배워요. 따로 배우니까 지금 여기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히 그냥
표제부 갖고 읽으면 세분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내용에 따른 물리에서 이제 6개가 정해지는데, 내용에 따라 세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기입등기라는 게 나옵니다. 기입등기라는 게는 여러분 교재에 그냥 보전, 설정, 이전만 나와 있는데, 이 등기의 뜻은 새로운 등기 원인을 통해서 처음 적어 놓을 때 기입등기라고 부르고, 종류는 보전 등기하고 설정 등기하고 이전 등기 요 세 가지를 기입등기라고 부릅니다. 요 세 개만 기입등기이고, 요 세 개가 아닌 것들은 기입등기가 아니에요. 소유권을 처음 등기할 때 뭐라고 부르냐? 소유권을 처음 등기할 때가 소유권 보전 등기라고 부르고, 설정 등기라는 등기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처음 등기될 때 설정이라는 말 씁니다.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에서 소유권이 아닌 경우는 설정이라는 말 사용을 하고, 이전은 주체의 변경이 이전인데 소유권자가 바뀌어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 다 가능하니까 요 세 개의 등기를 줄여서 기입등기라고 부릅니다. 기입등기 몇 개 있다고요? 3개. 보전 등기하고 설정 등기하고 이전 등기에서 여러분 책 보니까 왼쪽에 기입등기 아닌 것은 변경, 경정, 말소 등은 기입등기가 아니다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따른 물론 두 번째 나온 것이 이제 밑에 박스상에서 변경 또는 경정이라고 나오는데, 먼저 경정 등기라는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변경 등기라는 등기로 나눠집니다. 둘 다 등기하는 목적은 등기하고 실체 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등기상 일부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 이 일부를 바로잡을 때가 변경, 경정이라는 말 쓰는데, 차이점은 경정 등기라는 등기는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말로 바꾸면 등기가 원시적으로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이때 일부를 바로잡기 하는 등기를 경정 등기라고 부르고,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끝난 이후에 다른 말로 후발적으로 등기상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경정, 변경의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불일치가 언제 발생했느냐, 등기 끝나기 전이냐 후냐 보고 나눈 것이 경정, 변경의 차이점이 됩니다. 등기가 끝나기 전에 잘못된 경우를 뭐라고 부르고, 경정 등기로 바로잡았단 말 쓰는 것이고, 등기 끝난 이후에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를 변경 등기했다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맨 처음에 등기할 때 전세금을 1억에 등기 신청을 했어요. 등기 신청이 들어갔더니만 등기관이 모르고 9천만 원 등기한 경우, 그럼 신청한 건 얼마인데? 1억이죠? 근데 등기가 된 게 얼마에 등기됐대요? 9천만 원 등기됐대요. 그러면 신청한 게 맞게 등기됐어요? 처음부터 잘못 등기됐어요? 처음부터 잘못 등기됐죠? 이걸 고쳐야 됩니다. 얼마로 고쳐야 돼요? 1억으로 다시 고치는 것을 1억으로 다시경, 발일정, 경정했다고서 부르는 게 경정의 뜻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등기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가 경정이고, 그걸 맞춰놓으면 일치가 됐나요? 일치시켜 놨다가 나중에 전세금을 2천만 원 증액합니다. 2천만 원을 증액을 하게 되면 전세금이 얼마로 바뀌나요? 1억 2천 되겠죠? 전세금을 1억 2천으로 변경했다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변경, 경정의 차이점은 잘못된 게 언제냐예요. 잘못된 게 등기 끝나기 완료되기 전일 경우 뭐라고 부르고, 경정했다고 부르는 것이고, 등기 끝난 이후에 바뀌는 것을 변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경정, 변경은 잘못된 시점 보고 따지다 보니까 나머지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부를 때를 광의의 변경이라고 부르는데, 시험 내게 되면 이거밖에 안 물어봅니다. 원시적 일부인지 후발적 일부인지 달고서 두 개 비교하실 부분이고, 여러분 교재에서 맨 마지막에 등기와 실체 관계 불일치가 발생했는데, 원시적 일부일 때 뭐라고 써 있고, 경정 등기, 후발적 일부일 때는 변경 등기로 구별하는 것이 등기의 구별 실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말소 등기랑 멸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제 먼저 말소 등기부터. 말소 등기란 등기는 등기하고 실체 관계가 서로 불일치가 발생했는데, 등기상 전부가 잘못된 경우에 등기상 전부를 없애는 등기를 말소 등기라고 부르고, 말소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원인은 불문하고 말소하게 되어 있는데, 원인을 불문한다는 얘기는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기 처음에 등기부 기재할 때 뭐라고 불렀어요? 자꾸 외쳐야 돼요. 그래 말이 뚫려요. 기입 등기고, 기재한 등기가 원시적 일부의 하자가 발생하더라. 경정 등기로 고쳐라 이 뜻이고, 기재한 등기 후발적 일부의 잘못이 있는 경우는 변경 등기로 고쳐라 이 뜻이고, 기재한 등기에 원시적 전부의 하자가 발생했더라. 이때는 말소 등기로서 싹 지우는 것이며,
후발적 전부가 잘못된 경우도 말소로다 보니까 원시적 후발적 원인 묻지 않고 전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말소 등기로 싹 지우게 됩니다. 일부일 때는 어떤 등기 실행했고 변경 경정했고 말소라 맞춰 전부란 말 나오면 말소로 내려오는 거예요.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이 멸실등기인데 멸실등기라는 등기는 존재하던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등기부를 없애기 위한 것이 멸실등기입니다. 그럼 여기도 건물이 얼마큼 멸실했대?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했죠? 그 전부가 멸실한 경우는 등기부를 없애기 위한 것이 멸실등기예요. 우리가 지적과 배울 당시에 토지가 존재하다가 토지가 바다가 전부가 다 돼버린 경우 멀쩡한 토지가 다 없어져 버렸네요. 전부가 멸실한 경우는 그 등기부를 없애기 위한 것이 멸실등기고 건물로 인정하게 되면 멀쩡한 건물 삼풍백화점이 폭삭 주저앉는 경우도 그 등기부를 없애기 위한 것이 멸실등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전부가 멸실한 경우 멸실등기하게 될 텐데 그럼 반대로 건물이 멸실하긴 했지만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멸실하게 되면 어떤 등기할 것이냐 또 문제인데 건물이 일부가 멸실하게 되면 이때는 변경등기라는 거지 멸실등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란 말 나오면 위로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등기된 이후에 멸실한 경우니까 후발적 일부가 되어서 변경등기 사유가 되므로 주의하시고 마지막 회복등기에서 말소회복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말소회복등기라는 등기는 등기를 말소할 당시에 등기를 부적합하게 말소가 된 경우 지워서 안 될 걸 잘못 지운 경우에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 말소회복등기인데 등기를 잘못 지울 당시에는 전부를 잘못 지울 수도 있고 일부를 잘못 지울 수도 있더라가 됩니다. 전부를 잘못 지은 경우는 전부 말소회복하는 것이고 일부를 잘못 지은 경우는 일부 말소회복을 하는데 둘 다 잘못 지어진 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말소 회복등기인데 차이점은 딱 하나가 발생하는 것이 전부를 회복하게 되면 이때는 등기 방식은 주등기로 회복하게 되고 그다음에 일부 회복등기는 부기등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범위가 정해지는데 한 분이 질문하시기를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소가 잘못되어 있으면 회복하는 게 말소회복이잖아요. 네. 근데 말소등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회복하는데 말소등기는 전부인데 여기도 전부가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물어보면 한 분 계시더라고. 아닌가? 말이 되죠? 아니 말소등기는 전부를 잘못 지웠잖아. 전부를 지우는 거잖아요. 전부를 잘못 지웠으면 회복등기도 전부를 살려야죠. 일부란 말이 왜 나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말소를 잘못하면 말소회복 전부로 가는 것이고 변경 경정을 잘못하게 되면 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긴 전부를 지웠잖아요. 방향만 따라가시면 돼. 전부를 지운 경우는 잘못 지웠다. 전부 살려놔야 되죠? 전부 말소회복등기가 되는 거예요. 변경 경정은 얼마큼을 고쳤어요? 일부를 잘못 고친 경우 다시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일부 말소회복할 수도 있다가 되는 겁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럼 변경 경정 잘못하면 변경 또 하면 되잖아요. 변경 또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 부산 내려가는 길은 몇 가지 길이 있나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등기란 것은 그 과정을 중요한 게 아니라 실권리만 일치하면 되기 때문에 과정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서 배울 때 옛날에 배울 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무효등기가 있게 되면 무효등기는 말소하는 게 원칙이죠. 말소하지 않고 다 이전 등기할 수도 있으니까 등기만 찾아가면 되는 거지 반드시 이 등기를 하라는 그 규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변경 경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변경 경정을 또 할 수도 있지만 다시 회복 등기할 수도 있다가 되는 겁니다. 단 적법하게 변경한 건 회복이 안 돼요. 분명히 어떻게 된 거?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경우 이때 회복하다 보니까 하는 예를 들어서 1순위에 전화권행기가 등기되어 있고 채권행 1억이 등기되어 있는데 이자가 연 10% 등기되어 있더라. 지금 이자가 내려가는 추세니까 이자를 5%로 내려달라고 변경등기 신청이 들어갔는데 이거 낮춰달라고. 근데 등기관이 모르고 이자를 5% 낮춰주면은 고쳐놓으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는데 요거를 싹 지워버린 거예요. 이자가 없는 걸로 착각을 해서. 그럼 변경할 걸 이자만 지워버렸죠? 그거 전부 다 지웠어요? 일부 잘못 지운 거예요? 일부 이자만 잘못 지웠잖아요. 요걸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 일부 말소회복등기가 되는 겁니다. 왜? 일부 잘못 지웠으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등기를 전부 잘못 지우면 어떻게 회복하시고 전부 말소회복하는 것이고 일부가 잘못 지워지고 일부 말소회복하다 보니까 여기서 달고 들어오는 것은 범위예요. 과거에 기출문제 한번 나올 당시에 등기부 기재할 기입등기라고 부르고 기재한 등기가 원시적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어떠한 등기를
반대로 후발적 일부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어떠한 등기를? 원시적 후발적 원인 묻지 않고 전부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어떤 등기를? 등기된 건물이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어떤 등기를? 괄호에 들어갈 등기의 순서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범위 달고 들어오니까 변경 경정은 범위 얼마큼이고 일부, 말소 멸실은 전부고 회복 등기 전부 또는 일부니까 두 개 주의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기입 등기 형식에 따라 말 나오는데 세 번째가 형식에 따라 세분하게 되면 둘로 세분해서 주등기라는 등기도 있고 또 하나가 보기등기로 세분하게 되는데 일단 주등기라는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보기등기라는 것이 있더라. 대상만 쭉 나와 있는데 의의가 아무 말이 없지요. 주등기란 것은 등기 실행할 때 순위번호나 표시번호를 독립번호 부여할 때가 주등기라고 부르고 독립번호 부여하지 않을 때가 보기등기가 됩니다. 원칙은 주등기로 실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보기등기 가능한데 여기는 어떻게 이것이라고 설명드렸었느냐. 방을 갈라서 이쪽은 이 집에 대해서는 갑이란 자가 소유권자라고 가정을 하고 이 집에 대해서 A가 전세권자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소유권자 입장에서 자기 집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걸 팔아먹게 되면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있고 소유권을 담보 잡히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소유권자가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고 소유권에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등등등 다 들어올 수 있는데 다 얘는 어딜 잡고 들어왔네. 다 소유권을 잡고 들어왔죠. 소유권 잡고 들어온 등기가 있고 반대로 전세권자인 A 입장에서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에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전세권 담보 잡히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전전세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가압류 등등등 다 가능한데 얘네가 들어온 출처는 전부 다 소유권, 얘는 전세권 잡고 들어옵니다. 등기가 태어날 때 어떤 거를 잡았느냐가 이게 기본 틀이에요. 포맷이. 소유권을 잡고 들어온 등기들은 전부 다 주등기 방식으로 등기 실행하게 되고 반대로 소유권이 아닌 걸 잡은 경우는 전부 다 보기 등기예요. 이게 기본 포맷입니다. 이걸 잡고 들어가시면서 나중에 이제 배울 때마다 이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이건 언제나 보기 등기입니다. 그 몇 개가 있어요. 그 몇 개만 잡아내시면 문제 풀 수 있는데 한번 외쳐다 보자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다, 보기 등기다. 주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는 보기 등기. 저당권 이전. 소유권이 아니니까 보기 등기. 지상권 이전. 보기 등기. 가등기 이전. 약해지지 말고. 가등기 소유권 아니잖아요. 보기 등기. 소유권 잡은 저당권. 주등기. 전세권 잡은 저당권. 보기 등기. 지상권 잡은 저당권. 보기 등기. 소유권 잡은 압류. 주등기. 소유권의 가압류. 소유권의 가처분 다 주등기예요. 지상권의 압류, 보기등기, 전세권의 가압류, 저당권의 가처분 다 보기등기니까 나누시면 돼. 이렇게 갈라서 소유권 잡았다 싶으시면 다 무슨 등기고 주등기 아니면 전부 다 보기등기로 들어오다 보니까 주로 소유권을 잡고 들어올 때 다 주등기 방식이고 반대 소유권이 아닌 걸 잡은 경우 전부 다 부기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박스 안에서 주등기로 가는 경우에서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도 주등기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는 압류가 압류 가처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주등기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도 주등기며 멸실 등기나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얘는 언제나 주등기, 부기등기로 말 나와서 안 돼요. 왜냐? 멸실 등기라는 등기는 부동산이 멸실했죠. 그럼 부동산 기재하는 것은 표제부 갖고 울고죠. 표제부니까 언제나 주등기 사유고 말소 등기라는 등기는 등기를 지워버리고 없어지니까 다른 등기랑 순위 따질 필요가 없어서 언제나 주등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부 말소법 등기 요거랑 비교했는데 아까 전부 말소법 등기는 주등기고 일부 말소법 등기는 보기 등기니까 요거 전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묶으세요. 그냥 8번, 9번, 10번 묶은 다음에 다 표제부 등기입니다. 표제부상 변경 등기, 즉 부동산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대지권 변경 전부 다 표제부상 변경 등기 전부 다 보기 등기 사유고 대지권까지도요. 권리 변경 경정이라는 말 나오는데 거기 가르에 뭐가 써 있어요? 첨부 갖기죠. 이게 뭘까?
권리 변경할 당시에는 이해관계는 있게 됩니다. 이해관계에 승낙서가 첨부가 돼 있으면 복위 등기고 첨부가 없으면 주등기란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 수업 나갈 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워싱턴 나이트클럽 물 좋을 때가 언제라고 배웠어요? 주말에 물이 좋은데 나이트클럽 가는 이유는 왜 가더라? 복이 춤추러 가더라. 조용히 몰래 가자. 승낙 받고 가자. 예, 승낙 받아서 복이 춤추러 간다 그랬습니다. 승낙 받아서 복이 춤추는 얘기는 승낙서가 있으면 복이 등기고 승낙서가 없으면 반대로 주등기가 되니까 첨부 안 했다는 얘기는 승낙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에요. 그렇게 써놓기 때문에 이제 약칭해 놔서 아는 사람 알지만 모르면 뭔 말인지 모를 겁니다. 아마. 그다음 공유물 분할 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 돼버리니까 주등기고 소유권 보존 등기도 언제나 주등기로 갑니다. 근데 반면에 복위 등기 사유는 소유권 이외 권리 이전 등기 언제나 복위 등기가 되며 소유권 이외 권리 이전 청구권 가등기도 언제나 복위 등기고 소유권 이외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다 복위 등기예요. 또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도 복위 등기이며 환매 등기 언제나 복위 등기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질권 등기도 언제나 복위 등기인데 권리질권이라는 것은 질권이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인데 어딜 잡았느냐? 저당권을 잡은 질권이 권리질권입니다. 그럼 권리질권의 모태가 되는 권리는 말 그대로 저당권이니까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복위 등기가 되고요. 7번은 생략하고 일부 말소법 등기도 복위 등기이며 전전세권 등기도 복위 등기고 그 다음에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 전부 다 복위 등기인데 등기 명인이라는 것은 등기부상 권리자들 개명한다거나 주소가 바뀌었을 때 하는 등기를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름 바뀌었다고 순위가 바뀌어서 안 되니까 언제나 복위 등기로 실행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권리 변경 경정할 때 가로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첨부 동그라미죠. 이거 승낙서가 있는 경우입니다. 승낙서가 있으면 복위 등기고 반대로 승낙서가 없으면 조등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나머지 생략하고요. 예, 복위 등기, 조등기 사유는 외우지 마세요. 뒤에 다 배우면 저절로 알게 되니까 영어는 영어로 이 복위 등기, 조등기 사유 오토로 알아요. 뭐라고요? 오토로 안다고요. 자동으로 뒤에 배우면 다 알게 돼 있으니까 오토로 알아요. 오토 영어로 스페링은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자, 난 영어가 오토인 줄 알았어. 오토. 자, 어쨌든 농담한 거고 자동으로 아니까 뒤에 배우면 알게 될 부분이니까 지금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소유권을 잡았죠? 다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걸 잡았죠? 다 복위 등기로 기하고 넘어가시면서 세 번 하시고 나중에 배울 때마다 다 채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효력에 따른 분류인데 효력에 따른 분류는 줄로 세 번 해서 중국 등기랑 예비 등기라고 나눠져 있는데 일단 중국 등기라는 등기는 대부분 다가 중국 등기고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효력 발생하지 않을 때가 예비 등기인데 대부분 다 중국 등기예요. 중국 등기는 바로 오른쪽에 효과 배울 테니까 따로 외우진 않으셔도 되고 등기를 통해서 효과 발생할 때 중국 등기이며 대부분 다가 중국 등기예요. 종자가 한자로 마실 종자입니다. 모든 게 무사하게 끝났으니까 효과 발생을 시키자 이 의미를 중국 등기라고 부르고 예비 등기라는 등기는 미리 사전에 하는 등기를 예비 등기라고 말 쓰는데 예비 등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등기. 가등기라는 등기는 진짜 등기다 가짜 등기다. 가짜 등기인데 하는 목적이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부르고 이 가등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중국 등기예요. 중국 등기 효력은 오른쪽 따로 배울 테니까 그냥 지금은 효과가 있는 거 뭐라고 부르더라? 중국 등기 효력이 없는 것을 예비 등기에서 두 가지만 세 번 하시되 예비 등기는 하나밖에 없더라요. 하나가 바로 뭐예요? 가등기인데 나중에 가등기 자세히 배웁니다. 여기까지 등기의 종류를 세 번을 했고 오른쪽에 등기 효력해서 중국 등기 효력이랑 밑에 다음 페이지 바로 중국 등기 효력밖에 안 나와 있네요. 중국 등기 효력을 따로 세 번 할 텐데 보도록 하자고요. 등기를 중국 등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6가지 효력을 인정합니다. 요거를 이제 풀고 들어가시는데 중국 등기의 경우는 가장 먼저 나온 효력이 뭐가 나와 있어요? 물권 변동 효력이 있죠. 중국 등기 효력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6가지 효력을 인정을 하는데 첫 번째 나온 효력이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고
두 번째 나온 효력은 대항적 효력, 대항력이 있을 것이며 세 번째 나온 효력은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고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은 호등기 저지력이 있고 외우신 거예요? 읽는 거예요? 읽고 있어요? 네, 이제 외워야 나중에는. 다섯 번째는 점유적 효력이 있나 추정력이 나오나요? 추정력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경우는 점유적 효력에서 여섯 가지 효력이 이제 본등기, 중곡등기 효력인데 이 여섯 가지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만 달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네 가지 제목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세부적인 사항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추정력 물어보는데 추정력은 양이 좀 많아서 뒤에 풀어야 돼요. 그냥 책에 이렇게 밑줄 나온 거 가지고 문제 못 푸니까 나중에 풀어드릴 테니까 빈 공간 잘 써놓으시고 나중에 세번째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풀고 나가자고요. 먼저 나온 게 물권, 변동적 효력을 쓰는데 물권, 변동 효력이라는 것은 민법 제 186조 186조가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과가 있다 그랬으니까 186조 법률 행위로 등기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효력이 바로 물권, 변동적 효력 그럽니다. 그래서 등기한 경우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효력이고 요건 더 이상 나올 건 없고요. 대항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등기하는 권리 중에서 채권이 등기된 경우 채권은 몇 가지 있다고 배웠나요? 등기하는 권리? 두 개 있다고 배웠죠? 임차권하고 또 하나가 환매권. 임차권, 환매권의 경우는 물권이 아니다 보니까 등기하는 목적은 제3자에게 대항할 목적입니다. 그 임차권은 등기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 대항력 발생하는 거예요. 환매권도 등기가 성립해요? 환매권은 등기해야 성립해요? 환매권 등기해야 성립해요? 우리끼리인데 뭐 틀리면 어떠 맞으면 이미 틀렸는데 자 환매권 등기해야 성립해요? 안 해도 성립한다고 여기 써있잖아. 둘 다 채권이니까. 자 어떤 권리 등기하고 안 하고 기준은 이게 대원칙이에요. 이거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186조 보고서. 186조가 뭔가요? 아 뭔데 법조문 쭉 읽어보세요. 그냥 책이 없어요 거기. 자 알고 있는 걸 외워야지.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다. 뭐라고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등기하고 안 하고 첫 번째 구별시력은 법률 행위이냐 법률 규정이냐 여기 첫 번째 틀이고 두 번째 물권 변동 등기하라 그랬잖아요. 그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그 물권이 아니면 등기할 필요 없다고 되는 겁니다. 임차권 물권이에요? 그럼 발생, 변경, 소멸 등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환매권 물권이에요? 물권을 개정하려고? 물권 아니잖아요. 그럼 등기할 필요 없기 때문에 어떤 걸 놓고 등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가장 기본적인 틀은 186조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냅다 등기하고 안 하고 외쳤다가 다 틀리게 돼 있으니까 186조가 뭐예요? 왜 앞에 말은 다 떼버리고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럼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등기하는데 언제 등기해라? 법률 행위일 때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법률 행위는 등기하는 물권이 변동이 생기니까 여기 이렇게 붙어버린 것이고 채권은 물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등기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여기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대항력까지 목적이고 이거 말고도 또 대항력 발생하는 경우가 신탁 등기하는 경우도 대항력 발생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존속기간 등기하는 것도 대항력 발생하는 사유고 이자나 또 치료 등등등을 기재할 때 대항력 발생하는데 하나를 설명드릴게요. 존속기간 가지고 전세권 배우셨죠? 민법 공부할 때? 또 안 배웠다고 또 시집했다고 계시려고? 전세권은 최장 몇 년 초과할 수 없더라. 존속기간을 10년 초과하지 못한다. 최단기간은 건물 전세만 1년의 제한이 따라 붙는데 만약 여러분하고 저하고 설정자인 제가 있고 전세권 여러분이 있더라. 존속기간 5년을 정했습니다. 존속기간 5년하고 1년 사셨어요. 몇 년 남았어요? 4년 등기가 5년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1년 살았죠? 제가 1년 후에 지금 현재 앞으로 4년 남았는데 제 집 비워달래 나가시래요.
그럼 뭐라 그러실 거예요? 그냥 노래만 보고 계실 거예요, 그냥? 자, 1년밖에 안 살았는데 4년 남았잖아요. 집주인이 나가래요. 집 빼달래요. 기간 남았는데.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실까? 예? 못 나간다고 버티겠죠? 난 존속기간 4년 남았으니까 못 나가도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대항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단 전세권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는 기간 등기 안 한 경우는 설정자인 제가 나가세요. 집 빼달라고 그러게 되면 그 전세권을 6개월 후에 소멸해 버리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간을 등기한 경우에 이런 힘이 생기는 게 대항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민법공발이 대항력 발생하는 것들은 이건 언제 배우느냐? 이제 전세권 등기한다고 하고 뭐 저당권 등기라고 간에 반드시 적을 사항이 있고 적어두고만 안 적어두고만 이런 사항이 있게 됩니다. 전부 다 어디에 속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임의적 기록 사항이에요. 임의적 기록 사항을 기재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외워져요, 저절로. 왜냐?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 지상권 등기할 때 반드시 적을 사항은 목적이랑 범위를 적어야 됩니다. 다 배워요. 그럼 거기 안 들어간 건 전부 다 임의적으로 빠져버리니까 뒤에 가서 공부할 때 외우시면 되고, 지금은 어려우면은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냥. 채권 등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 대항력이 발생한다면 이해도 큰 무리였고, 그 다음에 요거 잠깐 놔두시고 요거부터 먼저 부를게요. 호등기 저지력. 호등기 저지력이라는 것은 이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민법 공부할 때 일물 일권주의죠. 우리 민법이. 그럼 일물 일권주의라는 얘기는 하나의 물건의 권리가 하나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물건의 동일한 종류, 동종의 물권은 이중으로 성립하지 못한다가 기본 틀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이중으로 소유권 등기 못하게 되고, 이중에 지상권도 등기하지 못하게 되고, 전세권도 이중으로 등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뭔 말인가? 요 집에 대해서는 1순위에 갑이란 자가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고, 을구 1순위에 을 앞으로 전세권자가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래, 등기가 두 개가 딱 남아있는데 등기부상 갑이 이 집을 팔으려고 그래요. 누구한테 받는 게 가장 쉬울까요? 전세권자에게 받는 게 가장 쉽겠죠. 우리 살고 있으니까 네가 살래 그러니까 얘가 2순위로 을이 이전 받겠대요. 을이 소유권 이전 받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했죠. 을은 이미 전세권이 있고 소유권 취득해버렸잖아요. 그럼 동일인에게 권리가 두 개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전세권은 자기 집에 지가 세살 수 없으니까 얘는 소멸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혼동이라고 부르죠. 혼동으로 전세권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소멸하게 되면 이 혼동을 통해 소멸된 전세권은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할까? 말소 안 해도 소멸할까? 말소하지 않으면 당연히 소멸합니다. 법률 규정이니까. 그럼 등기부상 남아있을 뿐 요거 사는 거 죽은 거. 누구에게나 한번 해보자고요. 끝까지. 사는 거 죽은 거. 죽은 거죠. 소멸해서 아무런 효과도 없지만 등기부상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을이 이 집을 살다가 자기 집을 병이라는 자에게 전세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전세 줄 수 있을 때 등기부상 2순위로 병 앞으로 전세권 등기할 수가 있느냐요. 있을까 없을까? 들어오자마자 병 등기 직검할 수당합니다. 이거 못 들어와요. 예, 사는 거 죽은 거? 예? 살긴 뭘 살아? 여기다 줄 3개나 써놨는데 선물 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물어본 거야 아까. 알아야 되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비록 소멸해서 효과 없는 게 등기부상 남아있다 할지라도 등기부상 얘가 남아있을 경우는 똑같은 등기 실행 못하게 막고 있어요. 이 힘을 후등기 저지력 그런 겁니다. 그럼 내 등기 뒤로 따라오는 거를 막겠다. 이걸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그럼 병에게 전세권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을명의 전세권을 말소를 해야 됩니다. 1순위로 전세권 들어와 있는 것이 있으니까 2순위로 1번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실행을 하는데 왜 말소하는데 원인이? 혼동이죠. 원인 혼동이라고 쓰고서 이 전세권을 싹 지웁니다. 이제 깨끗하게 지웠을 경우 이제 등기부상 깨끗해졌죠. 또 찌꺼도 지저분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시 3순위로 이거 색깔을 빨강 쓰면 안 되는데 3순위로 이제 병이 전세권 등기하고 들어올 수가 있다가 되는 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은 얘가 등기부상 남아있다 할지라도 무효 등기에 있지만 얘를 말소하기 전까지 똑같은 거 등기하지 못하는 힘을 후등기 저지로 그런 거예요. 그럼 무효 등기가 등기부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얘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등기 실행하지 못하는 걸 뭐라고 부르더라? 후등기 저지력인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중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불러요. 뭐라고요? 양립할 수 없다고 부르는데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양립할 수 없다는 얘기는 같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들을 양립할 수 없다고 부르니까 조심해서 정리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점유적 효력 쉬운 것부터 털어낼게요. 점유적 효력이라는 것은 민법 공부할 때 245조 시효취득 배우게 되면 시효취득에서 1항하고 2항이 있는데 1항의 경우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자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럼 점유가 앞서는 경우는 몇 년 동안 점유하래요? 20년 동안 점유하고 나서 등기함을 취득하는 게 순서인데 다만 선임무과실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10년만 경과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예외 규정이에요. 그럼 등기가 안 돼 있을 때 20년 점유할 게 있었는데 등기가 돼버리니까 10년 만에 취득했네요. 그럼 등기가 돼 있으니까 마치 뭐한 거와 똑같느냐? 10년 점유 요건가 똑같다 해서 점유적 효력이 딱 한 번 나오긴 하는데 딱 한 번 나오는 것이 바로 민법 245조 2항 이 등기부 취득쇼 딱 한 번 나옵니다. 요건 딱 떼서 외우시면 돼요. 여기서 딱 한 번 나오니까. 그럼 점유하면 몇 년 동안 점유해야 돼요? 20년 동안 점유할 게 있었지만 등기되니까 10년 만에 취득했죠? 등기한 것이 마치 뭐한 거와 똑같다. 10년 점유 효과가 있다 해서 한 번 인정하는 것이 점유적 효력인데 요 네 가지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 위로 올라가서 순위, 확정적 효력하고 밑에 권리, 추정력까지 보시면 돼요. 자,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는 것은 이제 등기부선 어떤 등기가 선순위이냐, 후순위 따지는 기준인데 원칙은 순위 따지는 기준이 등기한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등기한 순서 보고 정한다. 이게 순위 따지는 기준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조등기라는 게 나와 있을 텐데 조등기의 경우는 같은 구에 실행한 등기하고 다른 걸 나눠요. 같은 구에 실행한 등기는 순위 번호가 빠르면 우선이 되고 다른 구에 실행한 등기는 접수 번호가 빠르면은 우선이 됩니다. 같은 구는 뭐가 빠르면 우선이래요? 순위 번호, 다른 구는 접수 번호죠. 이 말은 등기부상 요 집에 대해서 갑구하고 을구 나눠서 1순위 A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2순위에 압류가 들어와 있고 3순위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더라.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을구에도 마찬가지로 등기가 3개가 있는데 여기도 1순위로 저당권 등기, 2순위로 전세권 등기, 3순위로 저당권이 있을 경우에 이 3개 등기의 순위를 따져라요. 반을 가르게 되면 이쪽은 갑구, 이쪽은 을구죠. 이럴 경우에 갑구에는 압류하고 가압류 붙으시면 둘이 따지면 누가 선순위일까? 압류도 갑구, 가압류도 갑구, 둘 다 갑구랑 같은 구 안에 있어요. 같은 구에 있을 때 뭐가 빠른 게 우선? 순위 번호죠? 그럼 얘는 몇 순위고? 2순위, 가압류는 3순위니까 압류가 순위가 앞순위가 얘가 선순위예요. 그 다음에 을구에 있는 전세권, 저당권 붙으셔도 둘 다 을구랑 같은 구 안에 있죠? 이제 순위 번호 빠른 전세권자 순위가 앞순위 얘가 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같은 거라는 얘기는 갑구면 갑구 내에서 을구 내에서 끼리끼리 따지는 게 뭐가 빠른 게 우선 순위 번호예요. 이게 순위 번호의 뜻이고 다른 거라는 얘기는 이제 갑구에 들어와 있는 가압류하고 을구에 있는 저당권이 둘이 붙이게 되면 따져라요. 여기 따지게 되면 구가 갑구 을구 다른 경우는 이 순위 번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없고 이제 얘가 언제 들어왔느냐 번호 보고 따지는데 얘가 2015년에 들어온 등기이고 접수번호가 10번 얘가 2015년 등기 접수번호가 15번일 경우는 같은 연도지만 접수번호가 얘가 더 빠르죠? 그럼 얘가 더 선순위예요. 그럼 같은 거는 뭘 보고 찾아가시고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에서 이 두 가지가 일단 따진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고 밑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보규등기인데 보규등기 실행하는 경우는 보규등기 순위는 원칙이 조등기 순위가 빠르면은
원칙이 됩니다. 주등기 순위 보고 정하는 것이 원칙이 돼. 부기등기 상하관에는 그 등기 실행한 순서 보고 정하는 것이 또 예외 규정이에요. 이 뭔 말인가 또 찾아봐야죠. 등기부상 다 1, 2, 3, 1, 2, 3 주등기가 있는데 이제 전세권 잡은 저당권 잡았다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이 저당권 어딜 잡았대요? 전세권 잡았죠? 등기가 떨어질 경우에 소유권 잡은 게 아니다 보니까 얘는 2번 잡고 들어온 2의 복이 1호로 들어옵니다. 얘는 이게 복이 등기예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2의 1. 이거 집어 읽을 때 2의 1이고 등기법에서는 2의 복이 1호 이렇게 읽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적법일 때 집어 읽을 때는 2의 1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지만 등기법은 2의 복이 1호 이렇게 읽는 거예요. 뭐라고요? 2의 복이 1호 이렇게 읽는 게 방법이에요. 2의 복이 1호로 들어왔죠? 그럼 이 복이 등기하고 둘이 따지면 누가 선순위냐요? 등기부상 아래에 있다고 순위가 밀리는 게 아니라 순위번호 빠르면 우선이에요. 얘 몇 순위고? 3순위고 얘는 2순위죠? 2의 복이 1호니까 2순위잖아요. 얘가 선순위예요. 이게 복이 등기는 뭘 보고 찾아가셔라? 조등기 순위다 이 뜻이고 복이 등기 상호간이라는 얘기는 2번 잡고 들어온 저당권이 있는 반면에 또 전세권 잡고 들어온 2번 잡은 가압류가 있더라. 가압류가 떨어지게 되면 이 가압류도 실행이 되면서 순위번호를 2번 잡고 들어온 2의 복이 2로 들어옵니다. 얘도 복이 등기인데 먼저 태어난 게 어떤 거예요? 2의 복이 1호가 먼저 태어났으니 얘가 선순위고 얘가 후순위다 이 뜻이에요. 이제 복이 등기는 뭘 보고 찾아가래요 원칙이? 조등기 순위고 상호간에는 그 등기 실행한 순서 보고 정한다. 이 말 뜻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순위가 소급이 됩니다. 순위만 소급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물권 변동 언제 발생하느냐예요. 물권 변동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 때 발생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순위만 언제로 올라가고 가등기로 올라가는 것 뿐이고 본등기 때 물권 변동 발생하므로 주의하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말소회복 등기. 말소회복 등기라는 등기는 등기를 잘못 지어온 경우에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 말소회복 등기인데 회복의 뜻은 과거로 되돌리는 게 회복의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복 등기 끝나게 되면 순위는 말소되기 전 종전에 순위로서 회복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여기서 요 말이 나와야 돼요. 종전이란 말이. 즉 말소되기 전 순위를 의미해서 종전의 순위로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대지권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대지권의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 등기 용지 해당구 사항에 실행한 등기는 뭘 보고 찾아간대요? 순위번호, 접수번호. 예, 접수번호 보고 순위를 정하는 것이 방법이어서 옛날에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실 것? 냉면을 먹는 밥그릇은 대접이다. 번호는 두 개밖에 없어요. 순위번호 아니면 접수번호예요. 그럼 얘를 바꿔봐야 뭘로 바꿀까? 순위번호로 바꾸니까 여기는 대접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냉면을 먹을 때 밥공기에 먹더라, 주발에 먹더라. 냉면 대접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 대주권 등기는 무슨 번호? 접수번호 이렇게 묶어놓으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순위 따지는 기준인데 여기는 참 많이 냈어요. 기출문제에서. 많이 냈지만 지금은 잘 안 내요. 왜 안 내느냐? 다 맞추거든 여기는. 다 외우고 와서. 잘 안 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중요한 파트니까 세 번째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효력이 권리의 추정력이란 말이 따라붙는데 추정력이라는 것은 책에 그냥 1, 2, 3, 4, 5 4개만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이제 이거를 잘근 풀어서 공부할 때 하실 공부예요. 이렇게 공부했다가는 문제 맞출 수가 없으니까 잘 보시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추정력이라는 것은 추측을 때 정한 요리 추정력인데 얘는 등기법이나 민법에는 명문화 규정은 없습니다. 법의 규정은 정해진 바가 없다요. 법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가 인정한 것이 추정이고 판례에서는 법이 정한 법률상 추정이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법엔 없지만 판례가 인정하기를 법엔 나오는 건 아니지만 법 인정 효력이라고 규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 추정력의 효력의 뜻인데
추정력이 인정하는 등기는 지금 배우는 효력이 종국 등기인가요? 예비 등기인가요? 지금 배운 등기 효력. 여기 보게 되면 이 지금 배우는 효력, 이 추정력은 어떤 등기 효력이에요? 종국 등기 효력이잖아요. 그럼 예비 등기 효력은 아니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쪽으로. 추정력이란 것은 지금 종국 등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효력이 추정력인 거지 예비 등기라는 등기 인정할 수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비 등기 하나 있다고 배웠었지 아까? 가등기. 그럼 가등기라는 등기는 추정력 인정하지 않는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가 이거 참 중요한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일단 권리 관계에 대해만 추정력 인정해주지 권리 관계만 인정해주고 반대로 부동산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 인정하지 못한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추정력 어디만 인정해주겠대요? 권리관계만 인정해주겠다 판례 입장인데 왜 그런가 보자고요. 자, 이거 외울 건 아니고 아까 등기용지가 표제부가 있었고 갑부가 있었고 을구가 있었죠. 그럼 표제부에 등기할 상 토지일 경우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기재하겠네요. 그럼 표제부상에서 상계동 50번지, 지목이 전, 면적이 100으로 나온 토지가 한 필지다 가정을 하고 여기에 소유권자가 A로 등기되어 있고 이 등기부에 1순위의 저당권 등기가 실행이 되어 있는 채권은 1억에 등기되어 있대요. 오케이? 요 등기부를 딱 보고서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이제. 그럼 첫 번째 등기부를 딱 열어봤더니만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등기되어 있네요. 그죠? 소재는 어디고? 상계동, 지번은 50번지, 지목은 전, 면적은 100. 이런 토지가 있을 것이다, 있다. 여긴 있다요. 이런 토지가 있다. 있는데 이 토지의 주인은 A이다. A일 것이다. A 이다가 아니라 A일 것이다요. 이해 갔어요? 그럼 A가 주인일 경우 이 집에 융자가 얼마가 있대? 저당권 등기가 1억이 있죠. 1억이 있다. 있을 것이다. 이거 있을 것이다예요. 이거 알면 되는 아무것도 아니라. 표제부상은 이런 부동산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일단 확정을 전해야 돼요. 확정이 돼 있어야지만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일 것이다 추측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A가 등기돼 있죠. A이다가 아니라 일 것이다 추정을 해주는 것뿐이에요. 확정을 지으면 안 돼요. 왜냐? A랑 확정을 딱 졌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 B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주인이래요. 이 집, 이 땅은 내가 주인, 얘가 주인 아니래요. 왜? 나는 경락받아서 이 땅 대금 완납증 갖고 나타났습니다. 그럼 경락에는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가 대금 완납금 취득하잖아요. 그럼 등기의 소유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자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얘를 주인이라고 확정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가 주인일 것이다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 집에 융자 1억 원이 있을 것이다예요. A 하는 말 아니래. 돈 다 갚았대요. 등기부에 남아있는데 다 갚았대요. 입증해봐. 그러니까 대출금 통장 딱 보여주니까 진짜 제로가 돼 있어요. 다 갚은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갚골고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 것이다라고. 이해 갔어요? 표제본 이런 부동산이 있다라고 확정을 지니까 표제본은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같죠? 그럼 표제본은 어떻게 이해하셔라? 이런 부동산이 있는데, 오케이? 이 땅의 주인은 A일 것이다. 이렇게 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추정력이 미치는 건 어디만 추정하더라? 여기만 추정하는 것 뿐이지, 여기는 추정하는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추정력 어디만 인정하실 것? 갑부와 을구만 인정하는 것 뿐이 표제부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뜻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내용이 쉽게 이해될 부분이니까 외우지 마시고 그냥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표제부상에서는 이런 토지, 이런 건물이 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는데 이 땅, 이 건물의 주인은 A일 것이다. 풀고 들어가면 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뭔 말인지 알지. 내 땅이나 추정한다. 뭘 추정하는데 그게 뭔지 알고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서 이해하시면 갑골 권리관계 추정 인정하는 거 이해 갔어요? 표제본 추정력 인정 안 되는 거 알았어요? 왜 인정이 안 돼? 표제본은 확정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이제 미치는 범위를 세분하게 되면 인적 범위가 있고 물적 범위가 정해지는데, 인적 범위의 경우는 권리 변동 당사자 간이건 또는 제3자 간이건 전 소유자이건 사람은 누구나 다 미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미치니까 이건 나오는 지문은 나올 수 있더라도 답은 안 돼요. 뭐 전소유자도 미친다. 제3자 미친다. 다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근데 물적 범위를 3번 하는데 물적 범위 3개로 나눠서 일단 등기를 하게 된 절차가 있을 것이고 등기하는 절차, 등기를 하게 된 원인도 있을 것이며 등기를 통해 취득한 권리관계들일 것이다. 절차라는 것은 일단 등기 실행 과정을 의미하는데 과정은 전부 다 적합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는 적합하게 실행됐기 때문에 나오게 된 판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등기가 끝났대요. 그럼 허가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농지를 거래하는 자, 취득할 서류 있겠네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천망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 계약이 원인 경우는 검인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도 등기하는 과정은 다 거쳤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아니다. 안 거쳤다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입증해라요. 입증하기 전까지 일단은 추정해주겠다 판례 입장이 되는 것이고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는 주로 매매 같은 걸 의미하는데 매매 계약을 통해 이전된 계약이 되면 등기 원인은 매매가 되겠죠. 교환, 증여는 지용해야 될 텐데 이런 매매나 교환 등도 적합하다. 다른 말로 유효함을 추정해주겠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아니다. 우리끼리 매매 계약은 무효다. 주장자 나타났습니다. 또 입증해라요. 입증하기 전까지 일단 유효하게 추정해주겠다가 판례 입장이고 권리는 딱 하나가 나오는데 권리는 저당권 등기에 있을 경우에 이 저당권 등기는 주된 권리일까 종된 권리일까? 종된 권리죠.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는 그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도 존재한다고 추정해주겠다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이렇게 풀고 들어가시면 이런 내용들이 다 지문이 되는 겁니다. 시험 지문상에서. 그 다음에 등기부상 미치는 추정인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 등기부를 신뢰한 사람은 요거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선이며 무과실로 추정이 들어가게 되고 선이라 할지라도 등기부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등기부를 조사 안 하고 남의 집 세 들어간 것은 잘못한 것이니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들어갑니다. 이게 일단 미치는 추정력의 범위로 이해하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추정력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따라 나오는데 부정하는 거의 경우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가등기예요. 가등기 인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표제부등기도 추정력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세 번째는 사망한 자 앞으로 등기 실행이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허무인명에 대한 추정력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 인정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의 경우는 중복등기가 있을 경우에 중복등기라는 등기는 동일인명으로 등기 두 개가 발생한 게 어떤 게 유효냐를 물어보게 되면 원칙은 선등기가 유효입니다. 선등기에 대해서 추정력 인정해 주겠지만 후등기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네, 다섯 번째의 경우는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못한다가 판례 입장인데 점유의 추정력이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점유의 추정력은 이거 동사만 인정을 합니다. 이거 부동산 인정을 안 해요. 자, 부동산의 경우는 공시도가 있죠? 뭘로 공시하자?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해라. 동산의 경우는 점유로 공시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정리하면 되겠네.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된 자가 권리대로 추정을 받는 거예요. 오케이? 동산의 경우는 점유하는 자 권리대로 추정받는 데 이 뜻이에요. 이렇게 추정해 주는 게 그 각각의 추정이 되는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권리대로 추정할 수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공시 방법이 점유가 아니라 등기니까. 그래서 이건 어디만 인정하는 규정이에요? 동산만 인정하는 규정이지 부동산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만약에 비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더라. 보존등기가 있을 경우에 보존등기도 소유권 권리등기인가요? 맞죠? 권리등기다 보니까 미치는 추정력은 A는 최초의 소유자라고 추정이 들어갑니다. 추정을 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A가 최초 소유자가 아닌 게 밝혀지게 되면 추정력은 깨지다 보니까 B가 최초 소유자가 아닌 게 밝혀지는 순간 이 추정력은 깨질 수밖에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이므로 여기까지 세분하시면 대충 풀어요. 그 다음에 명백한 부실등이 몇 개 있는데 그거는 문제 풀 때 잡아드릴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등기하고 무슨 등기? 표제부 등기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이걸 이만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책에는 근데 딸랑딸랑 몇 개밖에 안 나와 있죠.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기 좀 애매할 테니까 여기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맨 밑에 이제 공신력 불인정이라는 말 나오는데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아요. 공신력 인정하는 것은 부동산, 동사 어떤 걸 인정받을까? 공신력은 동산만 인정할 부동산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공신력 없습니다. 뭐만 인정한다고요? 동산만 선이 취득해서 인정받는 게 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유효권의 완화 규정, 유효권은 여기는 잠깐 쉬셨다가 다시 와서 또 보도록 하지요.